전세 사기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넘어 이제 사회적 재난으로까지 불리는데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사기 특별법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지만 이들이 겪는 고통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신촌 대학가 일대에서 또다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신예림 기자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빌라. 복도 외벽은 떨어져 있고 지하는 얼마 전 내린 비에 잠겼다 물이 빠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위태로운 것은 집 내부도 마찬가지. 화장실 벽면 타일은 언뜻 보기에도 크게 갈라져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합니다. 단전과 단수도 일상입니다. 대학원생 이솔 씨는 3년 전 당시 신축 빌라던 이 집을 계약했습니다. 통학을 위해 월세집을 알아보던 중 계속해서 전세를 추천하는 부동산의 말을 들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세 사기를 당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저희한테 이 집 처음 얘기할 때 본인이 임대인이랑 친분이 좀 오래됐고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진짜 바보같이 착하고 정말 천사 같은 임대인이라고 얘기를 해주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 얘기를 할 때 이 위치 시세가 50, 60억 정도라고 그 당시 제가 계약할 때는 얘기를 해주셨었고 학교 근처이고 또 신촌역도 가깝기 때문에 역세권이라서 시세가 높을 거다. 혹시나 경매가 들어가도 근저당이 조금 있긴 한데 연희동 평균 정도이기 때문에 그게 빠지면 뭐 선순위여서 보증금 돌려받는 데는 큰 문제 없으실 거다. 최우선 변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집으로 처음 경매 개시 통지서가 날아왔을 때도 꾸준히 연락하던 임대인을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전세 사기 피해를 깨닫게 된 것은 자신과 같은 상황에 놓인 이들이 90명이 넘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였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발생한 신촌 대학가 일대입니다. 이 씨를 포함해 피해 입은 사람만 95명, 피해 금액은 100억 원이 넘습니다. 연희동에 7채, 구로 병점에 각각 1채. 이들 모두 순식간에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됐습니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31세. 대부분 집 계약이 처음이다 보니 더욱 꼼꼼히 살피고 몇 번씩 확인도 했지만 사기 범죄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중에 경찰도 있는 걸로 알고요. 저희가 20대인데 사실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그럼 당연히 이 부동산을 하고 있는 중개인을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초기에 저희가 진행할 때는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거 그리고 뭐 계약서 작성하는 거 외에는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드는 부분들이 없다가 막상 경매가 개시된 후에 보면은 임차권 등기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도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실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연희동은 대학가의 역세권. 언제나 수요가 넘치는 곳이라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주는 임대인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피해자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돌려받는 일. 그러나 현 제도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혀 안 돼요. 저희가 사실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보통 그 돈을 돌려받는 방식을 채택을 하잖아요. 근데 민사소송을 걸게 되면 사실 그 집주인에게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이어서 제가 살고 있는 이 건물에다가 압류하는 게 되는 거다 보니까 연희동에 지금 경매 진행 중인 건물들 유찰이 5회, 6회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한 번 유찰될 때마다 막 5억, 10억씩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마지막에 남는 금액은 그럼 1억, 3억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근저당 빠지면 저희는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이 선순위 분들도 막상 압류를 걸고 나서 본인이 받으려고 압류를 건 건데 후회를 하시게 되고 후순위 분들이랑 사이가 또 틀어지게 되고. 정부에서 특별법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불법 건축물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데다 제도적인 허점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내년 6월까지 한시적 시행이라 피해자들은 더욱 조급한 마음입니다. 경매 유예가 사실 저희한테는 솔직히 그 시간이 힘들긴 하지만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최선이잖아요. 유예가 풀려서 재신청할 때 조금 쉽지가 않았거든요. 유예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대환대출도 자꾸 어디 은행 가면 안 된다, 전담 창고 있는 은행 가도 안 된다, 저희가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너무 많다 이러면서 거절당하니까 특별법 혜택이 사실 내년까지인데 대환대출을 급하게 하기는 했지만 반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데 갱신 방법도 은행 직원분들이 모르세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저희가 부동산이 불송치가 됐었어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수많은 피해자들이 저희 같은 부동산에게 고소를 하고 있는데 뭔가 언론 나가고서 그제서야 다시 재보완 수사가 되니까 조금 납득이 안 돼서 약간 그런 형사적인 차원에서도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결혼 자금, 열심히 모은 적금, 부모님 노후 자금,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게 된 피해자들은 벼랑 끝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